자, 우선 여기에 연소란 말이 나오는데 연소 영어로 뭐라고요? 영어로 뭐라고요? 컨버스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소는 누구랑 반응하는 돼요? 누구랑 화학 반응하는 걸 연소라고 해요? 바로 산소와 화학 반응하는 걸 연소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어떤 녀석이 있냐면 탄소하고 수소, 탄소, 수소, 탄소, 수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그 탄소, 수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의 이름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탄화수소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탄화수소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바로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그걸 이제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그 영어 표현으로는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탄소,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이때 여기에 있는 그 이물질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뭐 CH3, CH2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놨지만 이게 뭐 유기화학에서 요거는 1차 탄소, 2차 탄소 뭐 그런 구분이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지만 뭐 굳이 그런 걸 모른다 치더라도 여기 지금 탄소가 몇 개가 있냐면 요렇게 해서 CH에서 CH2가 25개니까 탄소가 이것만 넣고 오면 25개고 26, 27, 27개인 거고요. 그 다음 수소는 몇 개냐면 여기 보시면은 총 50개가 되고 3 더하기 3에서 6에서 56 이런 식이 되죠. 그렇죠? 자, 요 얘를 그냥 가장 단순한 분자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로부터 우리는 얘가 탄화수소 중 누구의 한 종류인 걸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분자식으로부터 뭐라고? 포화탄, 예, 좋아요. 예. 포화탄화수소 중 뭐인 걸 알 수 있죠? 포화탄화수소인 것도 맞아요. 포화탄화수소 중 뭐의 한 종류예요? 바로 유명한 알케인이죠. 알케인. 자, 알케인이라고 하는 녀석의 일반적인 그 분자식이 어떻게 돼요? 탄소가 N개면 수소가 몇 개죠? 2N 더하기 2개인 거. 요거를 이제 알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N도 자연수고 여긴 이거 자연수기 때문에 탄소가 정해지면 수소의 개수가 2N 플러스 2개로 정해지는 게 바로 알케인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자연수는 뭐부터 돼요? 1부터 되죠. 그럼 1, 2, 3, 4 하면 그거에 맞게 4개, 6개에서 이렇게 개수가 정해지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요 자리에다가 27을 넣어봐. 27 넣으면은 27 2배에서 더하기 2 하면 56 되죠. 그래서 이 녀석 역시 알케인이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을 그대로 갖습니다. 알케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성격을 약간 이제 해보면 이 알케인이라고 하는 애는 우선 어떤 성격을 갖냐면 탄소가 모두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아까 누가 포화탄화수소라고 했죠. 모두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부르는 이름이 또 포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모두 단일 결합인 건 단일 결합이지만 어쨌건 탄소하고 수소로 구성되어서 어떤 물질이 안정하게 존재하려면 탄소가 됐건 수소가 됐건 무슨 룰을 만족해야 돼요? 안정한 물질로 존재하려면 옥텟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탄소하고 이 수소가 모두 다 옥텟을 만족하면서 이 탄소가 모두 다 단일 결합이려면 자, 탄소는 결합선이 몇 개 나가야 돼요? 탄소는 결합선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수소는 결합선이 몇 개가 나가야 옥텟이에요? 하나가 나가야 이렇게 옥텟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요럴 때 얘네들이 다 옥텟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요 녀석의 구조적 특징을 살피면 자, 탄소의 결합선이 몇 개가 있어야 옥텟이라고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때 연속적으로 탄소가 여러 개 있을 때 이 옥텟의 상황을 만족시키려면 구조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탄소가 결합선 4개, 수소는 결합선 1개. 그렇죠? 이런 구조를 이루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얘를 구조적으로 이제 어떻게 살필 거냐 이거죠. 얘가 요렇게 잘라보면 탄소 1개의 수소 2개죠. 요것도 탄소 1개의 수소 2개죠. 마지막에 있는 얘도 탄소 1개의 수소 2개죠. 그런 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두두두두 n번째 거 있다라고 하면 이 녀석의 일반적인 분자식을 탄소 1개에 수소 2개가 있는데 그런 게 n개가 있는 거지. 거기에 말단에 수소가 2개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탄소가 됐건 수소가 됐건 옥텟을 만족하려면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여야 되는데 그 개수를 수열의 형태로 카운팅을 하면 CH2라는 단위가 하나, 둘, 셋에서 n개가 있고 마지막 말단에 수소가 2개가 추가적으로 더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녀석의 일반적인 분자식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를 다시 표현하면 탄소 n개에 수소 2n 더하기 2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알케인이라고 하는 것의 일반적 분자식 구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필 탄소가 27 들어가서 수소가 56개인 녀석의 구조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뭘 써봐라. 연소 반응식을 작성해봐라. 라는 거죠. 그러면 탄소 n개에 수소 2n 플러스 2개가 자 산소랑 반응을 한다. 자 그럼 여기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완전 연소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탄소가 산소랑 완전 연소하면 이건 뭐 중학교 나오죠.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산소랑 완전 연소가 되면 H2O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양변에 뭘 맞춰야 되겠어요? 질량 보존을 맞춰야 되겠죠? 물어볼까요? 나온 김에 여러분 질량 보존이 뭐예요? 규영 언니? 질량 보존이 뭐예요? 속으로 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 이러죠 지금. 그랬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자 규영 언니 질량 보존이 뭐예요? 좋습니다. 뭔가를 정의하라고 하면 그 단어를 쓰면 안 되죠. 국어 시간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질량 보존을 정의해라 라고 하면 질량이라는 말과 보존이라는 말은 최대한 안 쓰는 게 좋겠죠. 근데 방금 자기가 얘기한 것 중에 뭐뭐뭐뭐 질량, 뭐뭐뭐 보존 단어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 좋은 정의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새로운 오빠 이름이? 영선이 언니. 자, 질량 보존. 자, 질량 보존이 뭡니까? 정의를 해볼까요? 다층계에서 응.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 있던 원자 개수랑 이후에 있던 원자 개수가 종류랑 개수가 다 같은. 정답! 박수! 왜 박수 왜 안, 박수 안, 박수! 영선 언니 잘했어요. 영선 언니 최고. 자, 질량 보존된다.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쓸 수 있죠. 그리고 얘는 뭐 화학 시간에만 나오는 물리 시간이고 생물 시간이고 뭐 모든 자연과학에서 다 기본적으로 뭐 전후에 뭐 질량이 안 변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화학 시간에 물으면 질량 보존을 이렇게 답해야 돼요. 바로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안 변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질량이라는 말을 쓰는 이 전체 정의의 핵심은 바로 원자예요. 원자. 원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어텀이라고 하죠. 자, 근대화학, 어텀이라는 3000년 전부터 있었던 말이거든요. 하지만 근대화학에서 어텀을 정의한 사람이 누구예요? 근대화학에서 어텀을 정의한 사람. 19세기 말에. 달턴이잖아요. 달턴. 달턴의 원자설 들어봤죠?
그 뭐 그리스 시대 때도 어톰이라는 말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그리스 시대도 뭐 이렇게 쪼개지지 않는 알맹이 뭐 이런 식으로 그리스 시대에서도 그런 개념을 썼었는데 그걸 근대화학의 양론으로 재정립한 사람이 그게 바로 달턴이에요. 물론 그 달턴의 원자설이 다 맞는 건 아니고 수정할 부분이 되게 많긴 하지만 어떤 하나의 점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아서 달턴부터를 근대화학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턴이 얘기하는 원자는 뭐냐면 쪼개지지 않는 입자, 그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달턴은 원자를 어떻게 봤냐면 화학에서 사용하는 질량 단위로 본 거예요. 즉 쪼개지지 않는다도 중요한데 쪼개지지 않는 것 자체가 어떤 고유한 질량을 갖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고유한 질량을 부여해주면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질량 보존이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화학에서의 질량 보존을 묻는다면 질량이 보존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원자란 말을 꼭 해야 돼요. 알겠죠? 화학과 교수가 듣고 싶은 말은 질량 보존에서 원자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시고 방금 영선이 언니가 아주 잘 답해줬어요. 영선이 최고. 그래요. 좋아요. 잘했어요. 네. 어쨌건 그래서 여기서 질량 보존을 맞추라는 말은 양변에 탄소, 수소, 산소의 개수를 보존하라는 얘기죠. 뭐 이것만 넣고 보면 완전 기초죠. 여기 탄소가 n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n개 써주시면 되고 수소가 2n 플러스 2개니까 여기다가는 n 플러스 1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산소가 몇 개가 있어요? 산소가 2n개가 있고 3n 보시다시피 이게 2n개의 그러니까 2n 플러스 n 플러스 1이니까 3n 플러스 1이죠. 그럼 여기다가 2분의 3n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양변의 질량 보존이 맞을 겁니다. 이때 하필 n이 뭐였던 거예요? 27이었던 거라 넣어주시면 어떻게 새롭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뭐 간단하게 뭐 기초적인 문제, 뭐 몸풀기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혹은 일종의 빵점 방지용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게 판단하시고 불시에 이런 것들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줄게요. 몇 예. 자,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읽으면 뭐라고 돼 있냐면 탄소화합물의 연소 에너지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환된다. 탄소화합물의 연소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 자, 탄소화합물 연소가 다른 에너지로 변환. 변환되는 좋아.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우선 연소란 말이 있죠. 그렇죠? 연소. 그러면 여러분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소 반응은 기본적으로 발열 흡연 뭐다?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소 반응은 발열 흡연 뭐다? 발열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소 반응은 발열이에요.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이게 이제 연소가 흡열인 경우. 이게 뭐가 있냐면 바로 질소가 있어요. 얘가 뭐 아주 간단하게 산소랑 반응해서 요 NO가 된다고 칩시다. 그럼 이것도 산소랑 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하기 때문에 이것도 연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흡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질소 사이가 지금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삼중결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 삼중결합을 끊기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소 같은 경우 연소 반응은 이게 흡열 반응이 되는데 이건 물질 자체의 독특한 특징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대기 중에 질소 많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 대기 질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건 사고 중에 이번에 화재가 났는데 주변에 질소가 많아서 홀랑 다 탔어요.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그런 말 별로 들어본 적 없죠. 우리 주변에 질소가 많아도 이 녀석이 직접 연소 반응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는 이유가 잘 연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연소 반응은 웬만하면 뭐다? 웬만하면 발열입니다. 아시겠죠? 즉 에너지가 그 연소 반응 바깥쪽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그 에너지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시를 문제도 문제의 킥은 뭐냐면 킥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의 킥은 여기에 있어요. 네 가지, 알겠죠? 이게 한두 가지면 금방 떠오르거든요. 근데 세 가지, 네 가지까지 물으면 이게 약간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혹시 이거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영선이언니는 어떤 예가 있다고 생각해요? 연소, 그러니까 어떤 탄수화물의 연소가 어떤 다른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를 먹어서 그 영양분이 미토콘드리아의 그 연소, 그 세포 탄소와 반응해서 ATP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것도 연소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예로 어떤 예로? 뭐냐면은 그 호흡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호흡을 통해 ATP를 만드는 거. 그러면 이제 이건 뭘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호흡을 한 거니까 탄수화물의 연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ATP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생물학 에너지가 만들어진 거겠죠. 그래서 뭐 이것도 좋은 예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생각나는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답이 없어요. 이런 건 답이 없는데 중요한 건 보통은 그냥 뭐 변환되는 예를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가지를 들라고 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네 가지까지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떤 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화력 발전. 자, 화력 발전은 뭐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화력 발전도 그냥 뭐 불 쏴지르는 거예요. 기름이나 석탄 같은 데다가 불을 쏴지르면 걔가 뜨끈뜨끈해질 거고 뜨끈뜨끈한 열 에너지가 뭘 가열하죠? 물을 가열하죠. 그럼 물에서 증기가 만들어지고 커다란 풍차를 돌려요. 증기가 이렇게 뜨겁게 가열하면 증기가 푸쉬 나올 거 아니야. 거기다가 풍차를 걸어두면 풍차가 막 돌아가겠지? 그럼 풍차가 돌아가는 그 축에다가 뭘 연결해? 축에다가 제너레이터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 발전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전기 줄줄줄 생기겠죠. 무슨 뜻이냐 겠죠? 그래서 여기서 화력 발전도 좋은 예일 수 있어요. 화력 발전도 좋은데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퓨얼셀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퓨얼셀. 퓨얼셀도 뭐로 바꾸는 거예요? 화학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이 우리말로 이제 연료전지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연료전지도 역시 화학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화력 발전하고 약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화력 발전은 연소를 시켜요. 그리고 이 연소를 시킬 때 연소 과정에서 얘는 진짜 불이 나와요. 진짜 불이 붙어요. 진짜 불을 붙인 다음에 이걸로 열 에너지로 바꿔요.
그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요. 그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죠. 그래 사실 화력 발전은 이 변환 단계가 좀 많습니다. 자, 화력 발전에서 진짜 불 연소시킨다는 거 알겠죠? 정말로 석유나 석탄을 불을 지릅니다. 그럼 거기서 열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연소 반응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뀔 거예요. 그걸 운동 에너지로 바꾼다고 했죠. 어떻게? 그 증기가 나오는 골목에다가 프로펠러 이게 큰 풍차 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풍차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건 이건 회전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 회전 운동 에너지의 축에다가 제너레이터를 연결하는 거니까 그걸 최종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퓨얼셀은 좀 다른 게 연소를 시키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산소랑 반응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거든요. 연소를 시키는 건 맞는데 여기는 불이 없어요. 불이 안 붙어요. 즉 불이 붙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된다? 불이 붙지 않은 상태로 화학 에너지를 얻어내는 산소와의 결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중간에 다른 단계 없이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퓨얼셀이라고 합니다. 연료전지라고 하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화력 발전에 비해서 이 퓨얼셀은 단계가 많아요, 단계가 적어요? 단계가 많아요, 단계가 적어요? 단계가 적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물건 같은 거 뭐 쇼핑해 본 적 있죠? 물건 쇼핑해 봐서 알겠지만 중간에 유통업자가 많을수록 물건값이 싸져요. 이게 직거래가 싸요. 직거래가 당연히 싸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두 개 중에 어디가 열 효율이 높을까요? 열 효율. 열 효율이 어디가 높을까요? 이쪽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겠죠? 이쪽은 열 효율이 아주 커봐야 한 30% 정도. 예를 들어서 연료 상태의 에너지가 100이라면 그걸 화력 발전을 통해 전기 에너지로 바꾸면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쪽은 잘하면 50% 정도까지 열 효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100의 화학 에너지가 50 정도로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또 다른 내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있을 수 있겠네요. 내연기관. 내연기관 뭐죠? 내연기관이 뭐예요? 내연기관. 내연기관이 바로 저 밖에 돌아다니는 자동차요. 기름 가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내연기관이라고 하죠.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다닐 때 기술과정 교과서가 있을 건데 기술과정 배웠죠? 기술과정. 거기에 내연기관의 구조도가 나올 거예요. 기억나는 사람? 안 나요? 중학교 교과서에 기술과정이라고 있었는데 그건 기억나는 사람? 그건 기억나죠? 기억나죠? 거기에 이 내연기관 구조도가 살짝 나오는데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왜 사행정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행정인데 그런 구분 얘기가 기술과정 시간에 나와요. 그런 게 바로 내연기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내연기관 자세하게 뭐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이 내연기관은 사실은 그 뭐냐면 어떤 녀석하고 비슷하냐면 바로 요 놈하고 약간 비슷해요. 요 놈하고 비슷해. 물론 공학적인 구조는 화력 발전하고 내연기관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엄밀하게는 연소에서 열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 아니 연소에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 외연기관이지만 이쪽은 그 뭐냐면 내연이라는 게 인터널 컨버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진 안으로 연료가 들어가서 이제 불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는 있지만 이게 그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거의 동일해요. 내연기관에서도 진짜 불이 붙어요. 그리고 그게 열 에너지로 바뀌고 그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자동차가 앞으로 부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화학 에너지가 연소를 통해서 열 에너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몇 애들이 되겠어요.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생각해보면 더 자주 있는 건 더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까지 찾으라고 하는 게 조금 이 문제의 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첫 번째인 거고요. 자, 그런데 이 36번에서 1번은 일종의 몸풀기고요.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2번입니다. 2번 보이시죠? 자, 2번 문제가 뭐였어요? 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뭐 태우는 거예요? 뭘 태우는 거예요? 그 촛불 태우는 거예요. 촛불. 자, 여러분 촛불에 불 붙여 본 사람. 촛불에 불 붙여 본 사람. 그래. 촛불에 불 안 붙여 본 사람. 다 붙여봤죠? 촛불에 불 붙는 과정이, 불 붙이는 과정이 이게 은근히 원리적으로 분석을 하면 고려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재밌게도 아주 뭐냐면은 아주 묘하게도 그 연소라고 하는 과정은 화학적으로 혹은 자연과학적으로 연구가 아주 안 된 분야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어떤 내용이냐? 자, 여기 지울게요. 필기 잘 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양초. 이 양초가 아까 얘기했던 알케인입니다. 문제에서는 그냥 탄화수소라고만 돼 있습니다만 양초가 가장 유명한 알케인으로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가 단일결합으로만 돼 있고 아까 알케인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탄소 N개에 수소 2N 더하기 2개로 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 알케인으로 되어 있는 상품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양초입니다. 그래서 그 양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 1번에서 그 알케인의 연소 반응식을 물은 거고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 양초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뭐 당연히 해봐서 알겠지만 여기 이제 뭐가 달려 있냐면 짜잔 이렇게 이제 심지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심지에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양초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여기 이제 불을 꽂히게 맺히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 배웠던 화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저걸 한번 설명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 1. 우선 양초에다가 불을 붙이면 양초라고 하는 그 허옇게 생긴 그 물질에 직접 불이 붙습니까? 아니면은 심지라고 하는 녀석에 불이 먼저 붙습니까? 맨 처음엔. 그 촛불 붙여봐서 알잖아요. 촛불, 이게 라이터 같은데 불 해가지고 갖다 대면 맨 처음 불이 붙는 게 여기에 불이 붙나요? 어디에 불이 붙어요? 여기에 불이 붙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심지라고 하는 녀석의 주 구성 성분이 뭘까요? 심지가 뭐길래 거기에 불이 붙을까요? 심지가 뭐길래 거기에 불이 붙을까요? 또한 그 양초의 심지와 같은 그런 화학적 성분을 뭐라고 하죠? 양초가 있으면 심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 같은 그런 성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바로 심지는 보통 면사로 구성이 되죠. 면이란 말 알죠? 면.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거 면티. 그 여러분 입고 있는 그 옷 있잖아요. 옷. 그 옷을 구성하는 그 섬유. 그걸 면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혹은 뭐 모직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 있어요? 모직? 예를 들면 뭐 그 남성이나 여성용 수트 있잖아요. 이게 격식 차려 입는 그러니까 수트. 그런 것들이 보통 모직으로 만들어지고 아니면 뭐 코트 같은 거. 약간 두툼한 코트 같은 것들도 모직으로 만들어지는데 모직은 누구의 털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털은 알아요? 털은 알아요? 그 코트 원단 있죠? 코트 약간 두툼한 원단. 그 입으면 따뜻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다 이제 패딩 입지만 그 두툼한 그거 그 코트 원단 그거 그 원단 그 어디 누구한테서 얻어요? 누구한테 어서 얻어요? 오, 그치. 동물에게서 얻는 건 알아요? 동물? 그 동물 도원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 진짜로? 그런 걸 알아서 대학을 가죠. 예, 그런 걸 알아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이제 그러한 어찌 보면은 잡다해 보일 수 있는 지식들이 모여서 결정적 순간에 해결책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교수들이 그런 지식들이 있는 학생들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코트 원단은 보통 누구의 털을 쓰는 거냐면 동물의 털을 씁니다. 그럼 동물 중에 털 많은 애를 가져다가 쓰면 되겠죠. 그럼 왜 동물 중에 동물도 여러 개가 있지만 뭐 털을 얻으려면 뭐 스핑크스 고양이 이런 애들은 좀 부적합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털 많이 있는 것 중에서 뭐 사자는 어때요? 사자의 털은 어때요? 그 털 뽑으러 가기 전에 잡아먹히겠죠. 그것도 좀 곤란하고. 그럼 털은 많은데 털 뽑아가도 나를 안 무는 거 이런 애들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누구? 알겠어, 양. 그 다음에 뭐 알파카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남아메리카 고산지대에 사는 뭐 알파카 이런 생물들도 있죠. 염소에게서도 이렇게 털을 많이 얻어냅니다. 염소, 양 이런 애들이 이제 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의 털을 끊어다가 걔를 방직기에 놓고 이렇게 뭐냐면은 실을 엮으면 이게 원사가 만들어지고 그걸 가로 세로 이렇게 엮어가지고는 만든 게 바로 모직이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동물 털은 얻기 쉬울까요? 얻기 어려울까요? 동물 털은 얻기 쉬울까요? 얻기 어려울까요? 얻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이 그냥 털이 자라는 게 아니고 동물 얘도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동물이 털도 많이 자라려면 뭘 많이 처먹여야 되잖아. 그럼 은근히 그런 애들이 뭐 많이 먹는지 뭐 엄청 먹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 여기 소 키워본 사람. 소 안 키워봤죠? 조금 먹게요? 많이 먹게요? 소 존나 처먹어요. 그래서 뭐 엄청 먹어 막. 그럼 소가 얼마나 먹냐? 소가 얼마나 먹냐면 조금 좋아. 여기 소고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 소고기 싫어하는 사람. 나 싫더라. 다 좋아하죠. 우리 맨 앞에 앉은 언니 이름? 언니가 이름이? 시오시오? 뭐라고? 뭐야? 아, 시우 그래, 시우. 우리 시우도 소고기 좋아해요? 그렇지. 그러면 모두 다 소고기를 좋아하니까 소고기가 살이 좀 쪄 있어야 우리가 많이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고기가 1kg 살이 찌려면 걔한테 주로 먹이는 사료가 뭘까요? 콩 같은 걸 많이 먹어요. 왜냐면 콩에 뭐가 많으니까요. 단백질이 많아서요. 그래서 소가 가장 많이 먹는 사료 중에 하나가 콩이거든요. 그럼 소가 1kg 살을 찌우려면 콩을 몇 kg 먹여야 되게요? 10kg 먹여야 돼요. 그래서 소한테 콩을 10kg를 먹여야 걔가 살이 1kg가 찌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고기 1kg을 먹는다는 얘기는 콩 10kg을 포기하고 소고기 1kg을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소고기 1kg은 몇 명이서 나누어 먹을 수 있어요? 소 1kg은. 먹으면 2명이서 충분히 먹을 수 있죠. 좀 많이 먹으면 2명이나 3명 정도 먹을 수 있죠. 그렇죠. 소고기 1kg이면. 그런데 콩 10kg은 몇 명이 나누어 먹을 수 있죠? 훨씬 더 많이 나누어 먹을 수 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여기서 맛있는 소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는 지구 반대편 누군가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겠어요? 굶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왜냐면 그 콩 어디서 오는 거겠어? 콩. 바로 저개발 국가의 농업 생산으로 되어 있는 콩을 우리가 수입해다가 소한테 먹여가지고 살을 찌워서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육류를 좋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고기를 처먹으면 물론 그럴 수도 없지만 누군가는 굶어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동물의 살과 털을 이렇게 찌운다는 거는 되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섬유들도 동물성 섬유가 아니라 식물성 섬유를 사람들이 찾게 된 건데 그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면이죠, 면. 면. 그러면 이 면의 주 구성 성분은 뭐예요? 면의 주 구성 성분은? 면이라고 하는 게 구성 성분. 생물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뭐예요? 바로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녀석의 중합 정도에 따라서 뭐 면이 되기도 하고 뭐 포도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수크로스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뭐 면이 됐건 뭐 곡식이 됐건 아니면은 뭐 섬유질이 됐건 뭐 당이 됐건 이런 말들 다 들어봤잖아요. 그게 사실은 가장 최소의 기본 단위가 탄수화물인 거예요. 그러면 이 탄수화물로 되어 있는 심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탄수화물은 연소 반응을 잘 할까요? 잘 못할까요? 탄수화물은 연소 반응을 잘 할까요? 못할까요? 매우 잘하겠죠. 왜냐하면 저 탄수화물을 우리가 뭐 하기도 하니까요. 먹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왜 잘 먹어요? 그게 먹어서 배부른 건데 왜 배가 불러요?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좀 더 분해가 되고 세포에서 연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탄수화물을 즐겨 먹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저 탄수화물의 기본 화학식 알아요? 탄수화물의 기본 분자식 어떻게 돼요? 생물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탄수화물의 기본 화학식은 탄소 M H2ON. 알겠죠? 이때 MN은 임의의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묘하게도 산소, 수소는 2대1의 비율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치 탄소에 이 물이 H2O가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주기 때문에 얘 이름을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실제 구조는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 구조는 H2O가 진짜로 독립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분자식상으로는 이렇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연소를 매우 잘합니다. 그러면 앞서 알케인의 연소 반응식처럼 탄수화물의 연소 반응식도 여러분 작성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탄소 M개에 H2O N개라고 하고 자 O2랑 반응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 만들어지겠어요? 바로 CO2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누구? H2O도 만들어지겠죠. 되십니까? 자 그럼 여기서 탄소 몇 개 있어요? 탄소 M개 있죠? 그 다음 여기에 H2O 여기서 N개 있다고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산소는 몇 개 있다고 해주면 되겠어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 N개가 있으니까 이 산소는 다 처리가 됐고 여기에 있는 요 놈만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M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탄수화물, 그러니까 심지라고 하는 녀석의 연소 반응식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발열, 흡열 뭐겠어요? 당연히 이것도 발열입니다. 발열. 그래서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런 그 면 소재, 그런 애들 불 잘 붙어요? 불 안 붙어요? 이런 애들 요런 식의 섬유들 불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엄청 잘 붙죠? 엄청 잘 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불 나면은 옷에 불 잘 붙어요? 안 붙어요? 굉장히 잘 붙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면이라는 소재도 이렇게 연소 반응을 잘 한다. 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발열이 되고 그러면 이제 발열이 된 다음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자 심지에 처음에 불이 붙었어요.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라이터로 불을 붙이건 성냥으로 불을 붙이건 심지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다음 단계는 심지로부터의
연소열이 여기에 있는 고체 양초를 어떻게 합니까? 액체로 녹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심지에 불이 붙자마자 한 몇 초 후부터 여기에 뭐가 생겨요? 이렇게 양초 호수가 생기죠. 그죠? 양초가 녹아가지고 여기에 액체 상태의 양초가 저렇게 고이기 시작합니다. 됐죠? 자, 이때 액체 양초는 연소됩니까? 연소 안 됩니까? 액체 양초는 연소돼요? 연소 안 돼요? 액체 양초는 연소가 된다는 말은 불이 붙냐는 얘기인데 액체 양초에는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자, 액체 양초에 불이 붙는다. 안 붙는다. 그럼 안 붙는 이유는? 자, 액체 양초는 연소가 어렵습니다. 기껏 일본에서 연소 반응식 쓰라고 했잖아요. 일본에서 연소 반응식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작 액체 상태의 양초는 불이 안 붙습니다. 절대 안 붙어요. 왜죠? 자, 그러니까는 그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액체 양초가 고이죠. 양초 강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만약에 액체에 실제로 불이 붙으면 불이 어디부터 사실은 붙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불이 붙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실제로 양초를 태우면 이런 데 불이 붙어 안 붙어? 안 붙거든. 그러니까 액체 양초에는 불이 붙는 걸 우리가 관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액체 양초에는 불이 안 붙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왜? 온도. 발화점이라고 라고 하는 온도는 충분히 달성해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여기 온도가 500도, 뭐 1000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미 온도는 매우 뜨겁지 않을까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논술하기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금 내가 이렇게 얘기한 요소들을 다 차곡차곡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접근해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왜 액체 양초에 불이 안 붙느냐 이런 생각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수는 그걸 묻고 있는 거라고요. 이 전체 과정을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자, 괄호 1번 문제를 다시 봅시다. 아까 연소 반응 썼었죠? 이런 연소 반응 썼었죠? 자, 혹시 여러분 저기 거기 그 초등학교 때 소방관 아저씨가 학교에 와가지고는 소방 안전 교육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해봤다. 엘러먼터리 스쿨이라고 알아요?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이라 다 다니게 해주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 소방교육 배우면 뭐 이런 거 배워요. 불의 3요소. 이런 거 들어보잖아. 불의 3요소. 그러니까 불이 잘 붙는 조건. 알겠죠? 그러면 불의 3요소가 뭐가 있어요? 불이 잘 붙는 조건이 뭐예요? 뭐가 있어야 불이 붙어요? 우선 연료가 필요하죠. 탈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 또 산소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온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불이 만들어지려면 세 개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몇 개 빠져도 돼요? 불이 나려면 무조건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소방관들이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불을 끈다는 방법이 뭐예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차단하면 불이 꺼지게 돼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이런 교육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왜 불이 안 붙겠냐고요. 바로 이게 없죠 지금. 이게 있거나 없거나 아주 희박하죠. 얘가 지금 희박하다는 거 알죠? 자, 우선 연료는 있어 없어요? 연료 있잖아. 연료 여기 녹아가지고 있잖아. 흐물흐물 녹아가고 있잖아. 그 다음 온도는 충분하잖아요. 그 위에 촛불 불 붙으면 뭐 500도 1000도 된다며요. 이거 충분해요. 그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불이 안 붙어. 그럼 뭐가 없다고 얘기해야 돼? 산소. 예? 이때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액체 용매에 대한 기체 용질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으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이 말은 저기에 있는 액체 양초의 O2가 섞이기 쉽다는 얘기예요, 섞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섞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요 주변 온도 지금 차가운 온도예요, 뜨거운 온도예요? 엄청 뜨겁죠? 여기 촛농 여기에 만지면 물론 뭐 심각하게 뜨거운 건 아니지만 꽤 뜨끈하잖아요, 여기 촛농 같은 경우. 그럼 이 정도 온도로 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산소가 녹아 들어가기 쉽다 어렵다? 아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여기 없기 때문에 액체 양초에는 불이 안 붙어요. 알겠죠? 알겠죠? 실제로 그렇게 관찰이 되고요. 액체는 불 안 붙으니까요. 됐죠? 그 다음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주고 되겠어요? 자, 꼬박 다 써가세요. 꼬박꼬박 다 써가세요. 다 썼어요? 여기 줍니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돼요? 응? 뭐가요? 액체 양초가 그 다음 뭐 한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심지를 따라 올라간다는 얘기를 해야 되죠? 원동력은? 그렇지. 바로 액체 양초가 심지를 따라 상승합니다.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모세관 현상. 자, 저 모세관 현상이 원동력이 뭐죠? 뭐 때문에 모세관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죠? 뭐 때문에 모세관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죠? 바로 표면 장력이요. 표면 장력의 한 현상이 모세관 현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그 강의를 보라고 한 거예요. 표면 장력은 입시에서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표면 장력은 뭐 내 강의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표면 장력은 물리화학, 생물, 지구화학 전반에 다 걸쳐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봤으면 내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알 텐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식물에 관이 두 개 있죠. 물관이 있죠. 자, 체관에서의 수송은 능동수송이죠. 능동수송의 뜻은? ATP를 쓰면서 수송시키는 거. 이거는 그 생명의 항상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내가 에너지를 써서라도 수송을 시키는 게 능동수송이고, 그게 식물의 체관에서 벌어지는 거고, 물관에서는 능동수송이에요? 에너지 안 써요? 에너지 안 쓰죠? 물관은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뿌리가 물에만 닿아 있어도 알아서 쭉 올라오는 거라고요. 쭉 올라온다고요. 그거의 원동력이 뭐야? 표면 장력이에요. 그렇죠? 표면 장력이에요. 그 다음 혹시 화학 시간에 돌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갑자기 확 끌어오르는 거.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가열 실험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 뭐 끓임 쪽도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뭐 과가열이 됐다거나 혹은 뭐 과냉각이 됐다거나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거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표면 장력 때문이야. 그렇죠? 표면 장력 때문이에요. 그 다음 하늘에 구름이 많이 꼈는데 분명 지금 포화 수증기압보다도 수증기가 더 많은데 비가 안 와. 그런 날 있잖아. 왠지 하늘에 먹구름을 찌뿌둥하게 껴가지고 습도 되게 높은데 아우 비라도 내리면 좋겠는데 비 안 와. 그럴 때 있지. 이유가 뭐 때문이? 표면 장력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자연과학 전반에 표면 장력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쭉 설명 강의가 내가 보라고 한 강의거든요. 근데 내가 그 편집돼 있죠. 이렇게 강의가 이렇게 예쁘게 딱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5분, 20분짜리가 5개 있거든요. 그래서 쓱 보면은 금방금방 정리되니까 좀 보세요. 알겠죠? 시우 봤어요? 안 봤어요? 시우 내가 표면장을 보라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하튼 표면 장력의 한 현상인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액체 양초가 심지를 따라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 뭐냐? 심지를 구성하는 미세 섬유. 자, 뭐냐면 이게 옷에 있는 이런 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보면 이 굵은 실이 보이지만 이 굵은 실도 확대를 하면 걔를 구성하는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고분자 고분자 사슬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고분자 사슬로 되어 있는 그 녀석을 미세 섬유라 해보자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그 미세 섬유들이 이 옷 안에서 꼬여가지고는 눈에 보일 정도의 실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심지를 구성하는 미세 섬유들이 모세관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세 섬유가 있을 건데 그 사이로 요런 식으로 요렇게 액체 양초가 타고 올라오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쭉 상승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뭔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4. 심지를 타고 올라온 액체 양초는 불꽃 근처에서 뭐 할까요? 기화가 된다는 거 알겠어요? 기화? 왜? 불꽃은 훨씬 뜨거우니까요. 즉 여기는 온도가 한 6, 70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요 촌동 같은 거 살짝 손에 댔을 때 심각하게 화상을 입진 않죠. 물론 따끈하긴 하지만 총동 맞았다고 해서 막 화상이 쉽게 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온도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불이 붙는 이건 뭐 문제도 나오지만 뭐 600도네 뭐 1000도네 막 그런 말 나오잖아요. 여긴 진짜 뜨겁다고요. 그럼 여기서 액체 이동이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양초들이 기체 상태로 확 기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할 수 있게 될까요? 기화가 돼서 뭘 할 수 있게 될까요? 기화됐으니까 뭘 할 수 있게 될까요? 연소되기 전에
기화했으니까 뭘 할 수 있을까요? 응? 기화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할 수 있을까요? 응? 그래서 자 아까 액체 양초는 불이 붙는다 그랬어요? 안 붙는다 그랬어요? 왜 안 붙어요? 산소랑 안 섞인다고 했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기화한 다음에 연소 전에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산소랑 섞일 수 있겠죠? 왜? 기체 상태니까요. 기체 상태끼리 섞이는 건 무슨 어떤 인력이나 척력이 필요해요? 그냥 섞이는 거예요. 기체 상태끼리 섞이는 건. 액체상에서 뭔가 섞이는 건 물질들 사이에 인력이나 척력 그런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기체 상태에 섞이는 건 어떻게 섞이는 거예요? 그냥 엔트로피적으로다가 그냥 랜덤하게 섞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화를 시키는 게 중요한 문제인 것이 기화가 돼야 인력, 척력 무관하게 산소랑 섞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증기 상태의 양초가 드디어 누구랑 섞인다? O2와 섞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가 시작되겠죠. 알겠죠? 그리고 연소가 시작되면서 무엇이 연소하지 않게 됩니까? 이때부터 심지의 염소는 멈춥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 문제의 마지막 질문 뭐가 있냐면 촛불에다가 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촛불에 불을 붙였을 때 촛불의 크기는 보통 마구 변해요? 보통 일정하게 유지돼요? 일정하게 유지되죠.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걸 마지막 논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촛불의 크기 일정하게 유지되잖아요. 촛불에 붙여놨더니 갑자기 양초에 불이 갑자기 붙였더니 갑자기 불이 우억 커져가지고 불이 이만해져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줄게요. 6. 자, 이런 식으로 양초의 연소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양초의 불꽃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자, 왜 그러냐? 1. 심지를 통한 연료 공급 정도가 자꾸 변하겠어요? 사실 일정하게 유지되겠어요? 자, 심지를 통해서 연료가 어떻게 공급되죠? 모세관 현상으로 공급이 되죠. 그런데 심지를 구성하는 미세 섬유 사이가 모세관이 되면서 액체 양초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아시다시피 심지를 구성하는 모세 섬유나 상태가 기체예요, 액체예요, 고체예요? 심지는 상태가 기체, 액체, 고체 뭐예요? 고체잖아요. 고체니까 그 상황이 자꾸 변해요,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심지를 구성하는 미세 섬유 사이의 폭, 이게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여러분, 이 미세 섬유 안에 이 모세관은 굵기가 굵을수록 많이 올라와요, 굵기가 좁을수록 많이 올라와요?
굵기가 좁을수록 많이 올라오죠. 많이라기보다는 높게 올라오죠. 그래서 물관의 이 내부 반지름, 물관의 내경은 식물의 물관 내경은 넓어요, 좁아요? 엄청 좁아요. 그래서 이 물관 하나는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물관 내경의 반지름은 어느 정도예요? 마이크로미터 정도예요. 사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그런 물관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단면 잘라보면 뭐 이게 어릇하게 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 거기서 물관 하나 보이냐고. 아니, 볼 리가 없지. 그 내부 반지름이 마이크로미터인데. 그럼 왜 그렇게 식물 내부는 이렇게 좁아요? 왜 이렇게 좁아요? 그래야 물이 이렇게 뿌리가 이게 물에 이렇게 담그고만 있어 이렇게 좁아야 이렇게 쭉 올라올 거 아니에요. 좁아야. 무슨 말 알겠죠? 그게 다 표면 장력과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보라고 하는 걸 좀 보라고. 알겠죠? anyway, 그래서 요 내부 반지름이 이게 막 뭐 커졌다가 좁았다가 커지고 이럴 리가 없을 거라고요. 얘는 고체 심지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심지 내부 모세관 내경이 항상 일정할 거기 때문에 심지를 통한 공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연소가 되면 산소가 많아지나요? 산소가 소모되나요? 연소를 통한 산소의 소모.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산소가 많아져요? 산소가 적어져요? 산소가 적어지죠. 산소가 적어지다 못해 산소가 없어지면 더 이상 연소가 되어 더 이상 연소는 불가능해요. 연소는 불가능해지고 불은 붙어요? 불이 꺼져버려요? 불이 꺼져버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불 끄는 방법 중에 뭐가 있어요? 이게 촛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뭐 촛불이 붙는 용기가 있는 경우에 그 촛불 끄려면 어떻게 해요? 이 뚜껑 딱 덮으면 불 확 꺼지잖아요. 뭐 컵으로 덮거나 하면 갑자기 그 안에 촛불이 크기가 계속 커져요. 뚜껑으로 딱 덮으면 촛불 크기가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지다가 표 꺼지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소를 통한 산소의 소모가 되는데 재밌는 건 열린 공간에서는 촛불 주변에서 산소가 소모되기도 하지만 열린 공간에서는 산소가 어떻게 되기도 해요? 공급되기도 하죠. 뭘 통해서? 뭘 통해서? 확산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래서 연소를 통한 산소의 소모와 대기 중 산소의 확산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꽃 주변에 산소 농도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럴 경우 어떻게 된다? 불꽃이 어떻게 되겠어요? 크기 역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역으로 갑자기 촛불을 붙여놨는데 그 불꽃 확 키우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키우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힌트 다 했잖아요. 다 줬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불꽃이 있는데 불꽃 확 키우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로 산소를 막 공급하면 돼요. 이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어느 정도예요? 20%잖아요. 그럼 1기압이라고 하면 산소 무분압이 얼마란 얘기예요? 0.2기압이라는 얘기죠. 그럼 0.2기압 산소를 높여서 0.3기압, 0.4기압으로 높이면 그 촛불의 불꽃 크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점점점 커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그러면 관련돼서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여기 줄게요. 연소를 통해 폭탄을 만들 수 있어요. 연소를 통해 폭탄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영화에 나왔죠? 최근에 한 몇 년 새에 나왔던 영화 중에? 혹시 여러분 영화 마션? 이렇게 쓰나? 철자가? T인가? S인가? 마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본 사람? 그 화성에 사람이 고립되죠. 자, 아직 화성에 사람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못 갔는데 그 화성에 이제 연구 인력이 가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다고 치고, 그러니까 이제 근미래죠. 그게 근미래 갔다가 쭉 갔는데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귀해야 되는데 사람 하나 두고 온 거야. 그럼 거기 그 행성에 사람 한 명 있다.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아, 죽는 거지. 그런데 거기 살아남은 주인공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살아남다를 보여주는 영화가 영화 마션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세요. 알겠죠? 이 과학자 입장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그 마션에 그래서 이제 그 한 명을 고립시켜 놓고 모르고 이제 다른 동료들은 우주선을 타고 빠져나와 버렸기 때문에 이 동료들은 거기 화성에 둔 이 주인공에 대해서 애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죽은 줄 알고 두고 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살생으로 산 거야. 그럼 지구를 향해 가던 이 귀환선이 다시 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화성으로 가.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연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왜냐하면 우주에서 연료가 떨어진다는 건 이건 죽는 걸 얘기하죠. 망망대해에 연료가 떨어지면은 지구로 돌아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누구를 구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다시 지구까지 올 수 있는 연료 계산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의 막판 하이라이트에 어떤 장면이 있느냐. 드디어 이제 주인공도 화성에서 탈출하고 그 장면 알 거예요. 탈출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화성.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제 화성 대기를 뚫고 와. 대기를 뚫고 와가지고 이렇게 우주복 입고 이렇게 둥둥 떠 있어. 이게 우주 공간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구조선이 왔어. 구조선. 왔어. 와가지고는 여기 있는 것도 봤어. 근데 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오게 가면은 여기가 이제 꼴랑 한 2, 3km 떨어진 거야. 그럼 여러분 2, 3km를 보면은 이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니까요. 2, 3km 정도면은 저기 점 형태로 보인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카메라 같은 게 있으니까 저기 있다는 게 보인다고. 그러면 진짜 2, 3km는 바로 눈앞이에요. 진짜로. 그거 어디 가면 알 수 있냐면 바다 있죠. 바다에서 2, 3km는 바로 눈앞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도시에서 2, 3km는 꽤 먼 것 같잖아요. 건물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망망대 바다에서는 2, 3km가 바로 눈앞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2, 3km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건데 우주선이 못 가. 왜 못 가? 이거 움직이면 연료를 쓰게 되기 때문이에요. 연료를 쓰면 얘 구하는 순간 지구로 돌아갈 연료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자, 여러분들이 자연과학자야.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엔지니어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저 구해야 돼. 그냥 두고 갈까? 그거 어떻게 해결해? 봤다며. 이제 마션 봤어요? 안 봤. 시온이 봤어요? 기억이 안 나. 정치인이에요? 왜 기억이 안 나? 아, 그래? 왜 기억이 안 나? 시온이 그러면 기억이 안 난다고요? 기억이 안 나. 이제 똑같이 대답해봐. 디올백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시온 어디 갔어요? 기억이 안 나. 그럼 그게 정치인 우스만이겠죠? 자, anyway.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나는 영화를 보면 이런 포인트를 잊어먹지를 않아요. 왜냐면 내가 화학자니까요. 내가 자연과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는 영원히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영화를 볼 때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직업하고도 직접 관계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 번째, 운동량 보존. 운동량 보존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운동량 보존 어떻게 해? 선장이 용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용단을 내리냐면, 자, 실제로는 이 작전, 이 미션을 허락할
그 선장은 없습니다만 영화라서 뭐 그런 건데 운동량 보존을 활용합니다. 어떻게? 지금 이 우주선에서 당장 생존과 귀환에 필요 없는 부분을 폭파시켜서 떨어뜨리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이겠죠? 자, 아주 엄청난 계획이에요? 아주 단순한 고전 역학이에요? 아주 단순한 고전 역학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어떤 부분을 잘라서 없애버리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에서 움직일 거 아니냐. 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물론 실제로 이거를 할 사람은 없겠지만 영화라서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럼 우주선을 떨어뜨려낸다.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주선이 거대한 쇠떡인데 그거 그냥 자 그럼 잘라라 그럼 저기 잡아라 통으로 좀 썰자 이렇게 자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뜯어내? 어떻게? 그래서 범이 필요한 거예요. 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주선에 폭탄 있어요 없어요? 우주선에 폭탄 절대 없어요. 왜? 우주선에서는요 불나면 좆되기 때문이에요. 우주선에서 불나면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전멸이에요. 전멸. 그래서 우주선에는 연소 가능한 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배제해요. 그래서 개발된 조리기구가 뭐예요? 전자레인지예요. 전자레인지가 왜 개발됐냐면 우주에서는 조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불이 있게 되면 무중력 상태에서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먹긴 먹어야 되는데 불로 조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에서 불이 붙으면 불이 날아다녀요. 이렇게. 불이 날아다니면서 전부 다 붙어버려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연소를 시킬 수가 없어요. 불꽃을 만들면 다 죽어요. 전멸이에요. 그래서 개발된 게 전자레인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anyway. 그러니까 당연히 우주선 안에는 불 없어요. 절대 있으면 안 되겠어요? 폭탄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폭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장이 여기에 있는 대원 중에 한 명이 화학자가 있어. 독일 사람이야. 독일 사람한테 가서 폭탄을 만들어 오세요 라고 해요. 화학자 듣더니 네. 그래서 만들어 와요. 어떻게 만들게? 아니 마시면 봤다면서요. 근데 왜 나만 이런 게 생각이 나냐고. 이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죠. 공부를 극단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이런 게 막 생각이 나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뭐냐? 그래서 그 화학자가 어떻게 만들어 오느냐? 이렇게 만들어 옵니다. 자, 요 얘기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요런 캔을 준비합니다. 진짜 구조는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요 캔에다가 자, 뭐를 담게요? 뭐를 담게요? 슈거요. 설탕. 우주선에도 설탕은 있을까요? 먹어야 되니까 설탕은 있겠죠. 우주선에 음식이 변변치 않기 때문에 설탕이라도 막 쳐서 먹기 때문에 설탕은 있어요. 그런 다음 여기다가 뭘 넣는다? 자, 불의 3요소. 뭐가 있어야 되죠? 불의 3요소. 산소요. 근데 산소를 어떤 상태로? 액체 상태로. 우주선에는 액체 산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주선에는? 억수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숨 쉬어야 되니까요. 근데 산소를 기체 상태로 들고 가면 우주선 부피가 너무 커지겠죠. 그래서 우주선에는 비상용 액체 산소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액체를 화학적으로 그 외에도 산소를 화학적으로 만듭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우주선 안에는 산소를 화학적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아예 비상용으로 산소 액체를 싣고 갑니다. 아주 많이 싣고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주선에는 액체 산소가 많습니다. 그러면 산소가 액체 상태다. 산소가 저밀도 상태예요? 고밀도 상태예요? 무지막지한 고밀도 상태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연소가 되면 연소 반응 속도가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무지막지
빨라지겠죠? 그럼 무지막지 빨리 일어나는 연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그걸 폭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소 반응이 무지막지 빨리 일어나면 그걸 폭발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반응 속도 배웠죠?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1차적인 요인이 뭐예요?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1차적인 요인. 농도잖아, 농도. 농도 진해지면 빨라지잖아. 그러니까 많이 때려 넣으면 빨라진다고 해, 무조건. 그럼 연소 반응이 빨리 일어나죠. 그걸 다른 말로 폭탄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진짜 별것도 아닌 구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어요? 여기다가 스위치 연결하고 여기 건전지 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스위치 연결하고 건전지 한 다음에 스위치 온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지직 해가지고 번쩍해서 뻥 터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폭탄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폭탄을 만들어 온 거예요. 하지만 파괴력은 끝장나죠. 이 물질의 양에 따라서 파괴력은 결정되는 거니까. 설탕 충분히 넣고 산소 충분히 넣으면 엄청난 파괴력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한 다음에 타이머로 터트려 가지고는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서 거리가 가까워져 가지고 얘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 연소 반응과 관계가 있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꽃의 크기를 크게 만들려면 산소의 농도가 진해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불꽃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역으로 산소 농도가 일정하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논술을 하라는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만큼 썼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36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수 6 필요한 사람. 콜수 6. 지금 요거 안 필요한 사람 몇 명? 다른 사람 다 있어요? 하나, 둘. 네, 알았어요. 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오, 너무 많이 찍었어.